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배당주를 모아가시는 분들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MSTU를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0%까지 보겠다라고 제가 대문짝만하게 박제를 해놨었는데 후속타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관심 가졌을 때가 1억 4,500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습니다만, 제가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주로 봤던 게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코닐 2배짜리, 그 다음에 MSTU랑 MSTY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 지금 약 한 2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1억 6,300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한 모습이고,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고점 부근이다라고 저항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간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추세에서는 굳이 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떨어져서 제도권 때문에 떨어졌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게 7.34였고 저는 단가가 6.7이었긴 한데 이제 그 다음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7.34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외에도 0.54% 더 오르고 있으니까 9.7 정도 됐으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죠. 하여튼 더 고민될 텐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를 거의 한 달 전쯤에 올렸던 거고, 이때 코인베이스 244불이었고 비트코인은 1억 4,100이었네요. 일단 코인베이스로 인해서 제가 단타를 치고 나면서 수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STU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6월 20일이었네요. 코닐 같은 종목은 코인베이스의 2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이런 흐름을 타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MSTR의 2배 레버리지를 좀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좌를 잘 안 보여드리지만 한번 정리해드릴 것도 있고 해서 살펴보면, 이 6월 30일 날 이건 실현손익 데이터거든요. 여기는 실현손익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빼고 넣고 할 수도 없어서 사실 좀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공개를 할까 하다가 그냥 좀 안 했는데, 하여튼 MSTU는 한번 팔고 나왔고요.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여기도 보면은 현재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잔고입니다. 그래서 5,600불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저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은 금액을 넣고 또 제가 감당 안 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한번 무너질 때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얼마나 갈지는 뒤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MSTU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관련 ETF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트X라고 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 MSTR이 이제 본주고요. MSTR의 2배가 바로 이 MSTU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더 화끈한 수익을 좀 내보자라는 건데, 포트폴리오의 메인은 아시다시피 저는 슈드 그리고 JPQ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플러스 알파로 여러가지 종목 중에 이게 하나인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에 2배에 투자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인 MSTU는 렉스쉐어즈,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T렉스라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2배의 롱에 투자하는 MSTR의 데일리 타겟 2배입니다. 그러니까 1일 변동성의 2배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표준 편차로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버리지 설명은 속설도 우리 수익이 되게 많이 난 상황이고 TMF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일 변동성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 표준 편차의 1일 변동폭의 그 하단에서 매수하실 경우에 가장 좋겠다라는 포인트. 회사 이름도 바꿨고요. 원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AI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플랫폼 하는 회사였는데 이 비트코인에 몰빵하면서 로고까지도 바꾼 그런 모습이다.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 IR 자료에 보면은 회사 설명보다는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 그리고 단가도 낮아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 손익이 엄청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MSTU를 투자한 이유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거죠. MSTR의 2배면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물론 변동폭 그리고 음해복리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못 올랐던 MSTR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고평가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MSTR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가 컸고요. 지금 운용사에서도 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금융 자체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좀 더 해석을 좀 해봤고요. 코인베이스도 나스닥 상장해서 S&P 500에 편입될 정도로 사실 비트코인은
어떤 이제 금융의 한 축이 됐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뭐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USDC라고 하는 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코인베이스는 물론 이 서클이 만든 USDC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MSTR, 그리고 두 배 레버리지가 MSTU인 거예요. 하여튼 투명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이게 USTD가 뭐 사실은 뭐 길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국 자본도 있을 거고, 뭐 1달러당 얼마라고 하는 딱 대체 자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USDC가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음이나 아니면 미국채, 단기채이긴 하지만 결국 단기채의 수요가 장기채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권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근거들이 있는 것이 미국 규제 기관의 어떤 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USDC, 그리고 서클, 뭐 코인베이스, MSTR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근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401k라고 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이제 S&P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도 좀 담을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투자 제안의 철회의 아주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은 거의 401k에 목숨 거는, 노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보다는 연금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상관값처럼 보너스도 나오게 되고 소득세도 면제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중간에 빼게 되면 페널티까지 줌으로 인해서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소득세에서도 빼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까지 넣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까지도 봤는데 실제로 1억 6천까지도 좀 올라온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 MSTR, MSTU를 투자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지금 기사가 나왔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법이 지니어스법인 건데,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그러니까 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뭐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1억 4,400에서 1억 6천까지 달려가는 모습이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코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3,000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서명을 하기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실제로 요 딱 8월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가장 높은 피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레버리지 상품과 혹은 이제 커버드 콜 상품들을 좀 갈아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타임플로우를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한번 시동을 걸었었고, 얘네들이 많이 올랐고 이제 주가가 주춤하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동 레버리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진 돈보다도 채권 발행이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더 땡겨가지고 자동적으로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호재 때 더 빛나고 악재 때 더 안 좋다라는 기업의 특성들, 레버리지 전략을 좀 써보자는 것,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MSTU였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 시장은 잘 본 것 같은데요. 이 렉스쉐어즈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배당률이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MSTU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단기, 장기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로 하실 분들은 무조건 표준 편차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목표 가격은 20불로 보고 있는데, 글쎄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빅스 지수를 한 번씩은 보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가 보면 시장이 너무 고점이고 무섭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빼놓거나 MMF로 빼놓거나 뭐 SGOV 같은 미국 단기채에 빼놓는다라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한데, 고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세 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금 브라질한테 50% 관세를 때리겠다 했더니 브라질도 열받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서로 50%를 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최대 커피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커피의 나라인데 실제로 브라질에서 원두를 수입할 경우에 뭐 3분의 1을 수입한다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베트남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나 더 베트남에 때리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관세를 11%로 베트남과 협의를 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뒤엎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바꿔 타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리 개인들의
약간 우려들이 있는데 베트남 증시 한번 보세요. 이 관세 때려 맞은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런 기사를 볼 때 실제로 팩트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물론 시장은 빅스가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등할 때까지 3일 걸렸습니다. 3일. 뭐 예고 없이 폭등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보면 베트남도 관세에 면역이 생긴 모습이고요. 브라질도 뭐 서로 맞불 작전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또 극악으로 치닫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증시 자체를 보면 영국, 유럽 쪽은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인도나 뭐 홍콩, 대만 뭐 크게 빠진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일본도 지금 약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주가는 0.19%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너무 과도한 우려를 상승 추세에서 가지게 되면은 높은 상승을 좀 수치하기 어렵다. 라는 우리 개인들의 늘 가지고 있는 약점 아니겠습니까? 빠질 때는 조금 먹고 오를 때는 아니지. 빠질 때는 끝까지 빠지고 오를 때는 조금 먹고, 요거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수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면 금값도 좀 밀려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지수는 조금 밀리고 있긴 하네요. 약간 고점에서 저항받는다는 느낌 있긴 합니다. 다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은 물릴 수 있죠. 당연히 물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8월까지 시작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반전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을 때 한번 철퇴를 맞거나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게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다음 3분기 실적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채권도 시장이 안 좋고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좀 올라와야 될 텐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카파는 제가 COPX를 추천드렸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카파 자체는 높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유럽 증시도 뭐 사실 빠지고 있긴 한데 뭐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흐름으로 MSTU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만 레버리지는 좀 위험하다라는 포인트. 주식이 하락할 때 얼마나 하락할 때 기준이 없고 얼마나 오를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준 그리고 레버리지, 특히나 3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 오르면 너무 좋지만 이제 위에서 10%가 빠지면 30% 하락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음의 복리가 무섭게 작용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지금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만 빠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드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몰빵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변동성에는 무조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 도구로 이제 표준 패턴을 살펴보면은 시그마는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STU이고요. 1년 동안의 변동성을 살펴보면은 중간 값으로부터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통계적으로 나타내 보면 하루의 변동폭은 이 1시그마인 12%가 움직인다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1시그마는 12%고요. 2시그마는 여기 보시면 98% 확률입니다. 여기 12%가 오르고 내리고의 확률이 68%이고요. 이 시그마를 2배 곱하게 되면은 24% 아니겠습니까? 24%는 조금 더 확률이 거의 모든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95% 확률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95%의 확률로 무조건 하루에 24% 오르거나 24% 떨어지거나에 1년 동안 내내 분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4%가 빠지면요, 사실 이때는 좀 더 과감하게 담아도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역사를 부정하는 뭐 그런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최하단에 사는 거다라는 거죠.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 하는 아파트가 거의 뭐 7억, 6억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매수해야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파트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원래는 리스크 관리 도구인 건데 우리가 하락할 때 기준을 한번 세울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12%는 아니고 지금 원래는 8%였단 말이죠. 근데 10%로 조금 더 레벨업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 MSTU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구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발생 빈도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빈도가 별로 없어요. 여기 빈도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보면은 10% 안에가 이제 9번 있었고 여기는 10%가 넘어가는 실제 표준 편차의 최하단은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또 쓸데없이 또 너무 리스크 보수적이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시면은 거의 최하단 구간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10% 밀리면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첫 스타트로 지금에서야 제 말씀 듣고 방송을 한 달
뭐 뒤늦게 보시긴 했지만 이제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매수하신 다음에 10%가 밀리면 또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50불까지 보는, 아니 30불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0불까지 보는데요. 여러분들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 아니면 매도하시고 여러분 판단 하에 하시고, 저는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일단 절대적인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신경 쓰진 않으시되 그래도 케어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8월 말까지, 아니 8월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10%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그때가 피크니까 그때 한번 주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이내 시드로 멘탈에는 여러분들 지장 받으시면 이것도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슈드, 제피큐 잘 담고 계신 분들이 여기 좀 물린다고 몰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건 인생을 엄한 데다가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큰 틀에서 안전하게 잘 가져가시면서 요런 거 또 투자하시는 것이, 비트코인 막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MSTU로 똑똑하게 투자하시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MSTY 또 후속타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